우울증으로 고통받는 한 여성이 자신의 힘든 삶을 이야기하며 눈물 지었다. 날마다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잠이 오지 않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나와 대화하는 중에도 안절부절 못하고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등 자신 없는 태도를 보였다. 그녀의 우울증에는 원인이 있었으며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어서 되돌이킬 수도 없었다. 세상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넘치고 있는데 왜 자신은 그런 불행을 겪어야 할까?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먹어도 몸이 처지고 시야가 흐릿할 뿐 감정 조절이 어려워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다고 했다. 봄이 와서 꽃들이 화환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인생이 재미없으므로 어둡고 냉담했다. 흔히 말하는 마음의 감기 정도가 아니었다. 나는 연민심에 압도되어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 당신만이 아니야.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나도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린 적이 있어. 당신이 어떤 기분인지 내가 잘 알아. 글 한 줄 못 쓰고 엎어져서 일주일 넘게 잠만 잔 적도 있고 머릿속 신경다발이 느슨해진 듯한 무기력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 그리고 내가 겪었던 그녀가 겪고 있는 아픔과 필시 큰 차이가 없을 일들을 설명하며 그녀도 조만간 그 과정을 벗어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톨스토이, 해밍웨이, 반 고흐, 모차르트, 베토벤도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고통받았다는 사실도 말해주었다. 나의 조울증이 도진 게 아닌가 의심될 만큼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감흥력이 풍부해졌지만 어떻게든 그녀가 혼자가 아니며 그녀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싶었다. 그녀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더니 그 말이 옳아요. 당연히 나만 겪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잘 알겠어요. 하고 말하고는 조용히 내 지필실을 떠났다. 앞에 놓인 커피가 다 식도록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그녀가 떠난 후 내 위로와 조언이 아무 효과가 없었음을 느꼈다. 당신 말이 옳다라고 그녀는 말했지만 정말로 나는 옳은 말만 했을 뿐 그녀의 혼이 통과하고 있는 고통과 절망을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 날개는 바람과 대화하는 법을 알지만 우리는 아픔을 겪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법을 잘 모른다. 누군가의 아픔이 어떤 범주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아픔을 일반화시켜 말해서는 안 된다. 심리학 서적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다 해도 저마다의 아픔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경험이다. 봄의 주머니에서 꺼낸 이름들도 꽃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 같은 종족의 사람이라도 저마다 이름이 있듯이 같은 부족의 제비꽃일지라도 얼굴과 표정이 제각기 다르기에 그저 제비꽃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상처도 마찬가지다. 상처마다 그 상처의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그저 상처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상처는 영혼의 이름으로 각각의 상처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어야 한다. 그것이 상처에 대한 존중이다.
그렇지 않았기에 나는 결국 그녀를 더 혼자라고 느끼게 만들었다. 가장 나쁜 대화법의 한 예이다. 화살을 등에 맞은 사람이 아픔을 호소할 때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 그 고통 내가 잘 알지. 하지만 별거 아니야. 나는 화살을 3개나 맞은 채로도 잘 살아가고 있어. 하고 말하며 자기 등에 꽂힌 화살들을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더 큰 두려움을 안겨줄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화살이 등에 꽂힐지 모른다고 생각하거나 한 개의 화살도 견디지 못하는 자신이 나약한 존재라고 느끼게 될 테니까. 모두가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라는 식의 암시는 조언이 아니라 무시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는 화살을 5개나 등에 꽂고도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고 예를 든다. 위로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며 호로일 뿐이다. 그때 관계는 멀어진다. 영혼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기 때문이다. 지금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서 당신 말이 옳아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자기도취이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늘어놓는다면 이타주의자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예를 들어 실직을 하고 막막해하는 젊은이에게 나를 봐. 나는 평생을 직장 다니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글을 쓰면서 잘 살아왔어. 라고 하거나 자녀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인 부모에게 잘 될 거예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는 학교 다닐 때 낙제했어도 작가가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이야기의 초점을 교묘히 자신에게로 돌리는 자기 과시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진행자 셀레스트 헤들리가 강연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녀의 친구 한 명이 아버지와 영원한 작별을 했다. 사무실 건물 밖에 홀로 앉아서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는 친구를 발견하고 헤들리가 다가가 위로하며 말했다. 너의 슬픔을 나도 이해해. 나의 아버지는 해군에 복무하셨는데 내가 1살도 안 되었을 때 임무 수행 중 배가 침몰해서 익사하셨어. 나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지. 그래서 살아오는 내내 아버지가 그립고 아버지의 부재가 힘들었어. 헤들리는 그저 친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녀가 느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헤들리가 말을 마치자 친구가 말했다. 그래 좋아. 네가 이겼어. 넌 아버지를 알지도 못했는데 최소한 나는 나의 아버지와 함께 30년 이상을 보냈어. 넌 나보다 훨씬 나쁜 상황을 견디었어. 헤들리는 당황해서 말했다.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난 단지 네가 어떤 기분인지 나도 잘 안다고 말한 거야. 그러자 친구가 말했다. 아니, 넌 이해하지 못해. 넌 내 기분을 조금도 몰라. 그렇게 말하고 친구는 떠났고 헤들리는 자신이 그녀의 슬픈 감정을 조금도 위로해주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친구는 자신이 느끼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과 기억을 공유하기를 원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헤들리는 그녀에게 헤들리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한 것이다. 교사의 교사로 불리는 사회운동가 파커 제이 파머는 40대의 10년간 삶이 산산조각 나는 우울증에 걸려 참담한 시간을 보냈다. 무기력과 절망감으로 외부 활동도 할 수가 없었고 집에 갇혀 지냈다. 수개월 동안 커튼을 친 채 어두운 방에 갇혀 지내자 친구는 그에게 외출을 자주 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자연의 치유를 권했다.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즐기는 건 어때? 꽃이 만발하고 날씨도 좋아서 우울증에는 최고의 치료제야. 하지만 우울증에 걸리면 머리로는 바깥이 화창한 날이라는 것을 알아도 마음으로는 그것을 느낄 수 없다. 파커는 대답했다. 그럴 수가 없어. 세상이 칼날로 가득 찬 느낌이야. 또 다른 사람들은 그의 자아상을 북돋아 주려고 노력했다. 자신감을 갖도록 해.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잖아. 하지만 우울증에 걸리면 마음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칭찬은 내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걸 알면 이 사람들은 다시 나를 만나려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켜 우울증을 더 깊어지게 했다. 한 친구는 달랐다. 그 친구는 어느 날부턴가 파커의 허락을 얻어 매일 오후 그의 집에 들러서 그를 의자에 앉히고는 무릎을 꿇고 신발과 양말을 벗긴 후 30분 동안 발 마사지를 해주었다. 말은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쩌다 말을 해도 조언 따위는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느끼는 파커의 상태를 말해주었다. 오늘 네가 얼마나 힘든지 느껴진다. 라거나 네가 더 강해진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곤 했다. 파커는 늘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친구의 말이 정말로 도움이 되었으며 서서히 우울증에서 헤어났다. 의학적인 충고에서부터 사랑과 상실에 대한 조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도와줄게 내 말 들어봐 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나 무엇이 다른 사람에게 최선인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은 같지만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파머는 말한다. 인간의 영혼은 조언을 듣거나 바로잡아지거나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봐주고 들어주고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원할 뿐이다.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의 영혼에 깊은 절을 할 때 우리의 그러한 존중은 그 사람이 고통을 극복하는 중요한 치유 자원이 된다. 어떤 것이 진정한 공감이며 치유의 방식인지 말해주는 일화가 있다. 캐나다 북부의 인근 마을에 사는 두 여성이 매서운 겨울밤에 각자 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 한 명은 임신한 딸을 병원에 데려가야 했고 다른 한 명은 아프신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급히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했다. 두 사람은 서로 반대 방향에서 눈폭풍을 뚫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갑자기 멈춰서야만 했다.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가로막은 것이다. 나무 반대편에 서서 서로의 절박한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은 차 열쇠를 교환한 후 서로 상대방의 차에 올라타고 목적지로 향하는데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